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그 앞전에 요 포토 인터럽트는 이렇게 해서 한쪽에 발광 센서 LED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베이스 단자, 콜렉터, 이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핀은 우리가 한번 좀 더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핀 보실 때 어느 쪽이 에노드 캐소드인지 이쪽인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IRDA 적외선 통신 디바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IRDA로 통신하는 데는 있습니다. IR로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고 빗을 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내는 근접인 경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들이 나와서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새로 사게 되면 기존에 있는 폰에서 사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거를 해보셨을 텐데 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IRDA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측정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 측정 센서는 주로 전류를 검출하는 소자들이죠. 전류를 검출하는 소자들은 션트형 저항형이 있고요. CT형이 있고, 홀 CT형이 있고, 공심형, 플렉스 게이트형, 그다음에 광 파이버형 등 판매되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전류 검출 범위는 CT형인 경우가 100에서 그다음에 수천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CT형이. 그리고 공심형 전류 센서는 1만 암페어 이상 아주 높은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타입이 이제 공심형이다. 이제 플렉스 게이트형은 1mA의 아주 적은 전류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를 얼마만큼 측정할 수 있느냐가 다 달라진다. 아마 우리 이런 전류계가 전류 측정하는 센서들은 주로 이제 전류계 이런 데 많이 쓰죠. 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제 예전에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거, 그 죽산전류계나 이런 데에서 쓰게 되죠. 그래서 전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원리는 이거 똑같아요. 한쪽에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거기에 생기는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이 원통을 통해서 상대편에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이 만들어져서 2차단에 출력이 나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모양이 전류계예요. 많이 쓰죠. 중간에 홀에다가 구멍에다가 전선을 끼워 넣죠.
그래서 그 전선에서 유도되는 전류를 측정하는 게 이제 전류계, 전류 측정 센서가 되죠. 이런 계측기들은 사실 이제 계측기 제품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계측기를 통해서 나온 그 전류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측기 협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검사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제품 개발을 하더라도. 왜냐면 정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백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인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차후에 전류계를 측정을 하거나 이제 계전기를 만들거나 할 때 그때 유심 있게 봐두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얘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습도 센서가 있어요. 아까 습도 센서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죠. 이 모양이고요. 이 습도 센서는 정전 용량형 습도 센서라고 합니다. 용량이니까 우리가 콘덴서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콘덴서와 같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덴서 중에서도 이제 가변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 콘덴서. 그래서 콘덴서 값의 변화를 일으켜서 측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습도 센서는 종류가 많긴 한데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이고, 습도 센서를 습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센서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 들어가는 그 구멍이 측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옆면 개방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 플라스틱 캡 타입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얘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가 같이 팩으로 묶여 있는 애가 있고 습도만 측정하는 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도의 기준은 마이너스 40도에서 100도까지 범위, 그 안에 0에서부터 100%의 이제 습도를 퍼센티지로 표현하죠. 우리는 습도는. 그래서 퍼센티지, 그 다음에 RH 단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습도 센서는 우리가 HS1100, 그 다음에 HS1101, 요 타입이 제일 일반적인 타입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도 제품으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얘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도 중요해요. 그래서 걔도 보고 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타입을 한번 확인하고 다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 타입은 얘가 이제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회로, 응용 회로가 요 센서를 만들었던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회로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주로 얘들 같은 경우 타입이 지금 HS 시리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구글에서, 아니 구글이 아니고 그 우리 부품 검사하는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던 all data sheet.co.kr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HS 1100 이렇게 되나요? 치면 이렇게 쭉 뜹니다. HS
1100 그럼 밑에 이제 데이터들이 쭉 뜨죠. 휴미니티 센서라고 뜹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얘에 대한 회로가 그 설명서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HS1100, HS1101 이렇게 타입이 딱 뜨죠. 뭐 쭉쭉 나옵니다. 어떤 거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얘 모양은 가벼운 콘덴서처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죠?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다.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레이팅이라고 이제 써 있긴 한데 얘가 이제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퍼레이팅 템퍼리처가 이제 마이너스 40도에서 100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템퍼레이처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 그 다음에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10까지. 그죠? 10V. 그 다음에 휴미니티 오퍼레이션 레인지는 0에서부터 100%까지. 얘들은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더링 할 때는 260도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 선 납땜 여기 납땜 있잖아요. 납땜 할 때 너무 오래되지 말아라. 그리고 260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특징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변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필요할 때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넘기면 이제 또 다른 특징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 응답 커브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콘덴서 값 값에 따라서 변화가 이렇게 직선처럼 가다가 약간 커브가 좀 있네요. 그죠? 변화 커브가 그리고 요 콘덴서의 값은 밑에 수식이 있는데 수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은 미리 이렇게 수식 값들이 다 정의가 돼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측정하는 주파수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출력 볼테이지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습도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내부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전압 대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볼테이지. 그러니까 볼테이지 출력의 회로를 가지고 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압 레인지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내가 몇 퍼센트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전압 제어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프리퀀시 아웃풋 컬런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들은 주파수의 그 파형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을 하고 있죠. 얘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핵심적입니다. 주파수열을. 그래서 여기 우리가 TLC555라는 타입을 썼는데요. 이게 원래 NEO라고 하는 주파수 펄스 발생기 IC거든요. 근데 얘들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텍사스는 TLC555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M은 TS555라고 하고요. 하네스는 7555 이렇게 나오고요. 내셔널은 LMC5 이렇게. 그리고 어떤 회사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 주변에 있는 콘덴서하, 그러니까 저항값이 달라진다. 저항값은 출력 하나, 둘, 셋, R2, R4, 그 다음에 R1 이렇게 나뉘네요. R1, R2, R4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핀에 따라서 그 저항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항값들에 대한 기준을 잘, 저 값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요 칩을 만들었던 회사가 제공해 줬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타입 회사 거냐에 따라서 저 저항값이 달라지고 그 저항값에 따라서 요 출력되는 주파수가 이렇게 밑에처럼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밑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야 그 습도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주로 주파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인파로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인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형파로 나온다. 그럼 구형파의 기준으로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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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 폭을 가지고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에서 로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바퀴 쭉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죠. 쏘리 여기까지입니다. 요 끝에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바퀴 쭉 와서 여기까지죠. 원래 이제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한 주기 시작 이렇게 시작하는 데서부터 한 주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우리가 그 요 상태에서 요 회로에서 여기에 이제 그 습도 센서에다가 바람을 불거나 습기를 채우면 이쪽에서 이제 펄스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전압 레인지는 12V까지 3.5V에서부터 12V까지 전압을 넣어주시면 동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모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거를 모듈로 해서 내가 정말 그 CPU까지 붙여서 바로 그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습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PPT에 정리해 놓은 게 두 가지 타입을 해놓고 이 응용회로를 띄워놓은 거는 여 데이터 시트에 있는 거 그대로 띄워놓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거를 보면 뭐가 나왔냐? 이렇게 치수, 외형,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 시트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키지 타입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수를 잘 보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치수에 맞춰서 우리가 아트웍이나 회로를 설계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주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샘플이긴 하지만 모든 애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항상 데이터 시트를 보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보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일부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 외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회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내용 제가 정리했던 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우리가 요 책을 기준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동일 출판사에서 앞전에 설명도 했었죠. 여러 개 찾다 보니까 얘가 좀 나은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센서만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얘는 심도 있게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시고 계략적으로 우리가 센서가 뭐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만 계략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사용하실 때 문제 없이 그 정도까지. 근데 얘는 좀 그 선을 많이 벗어나기도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두꺼워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보고요. 차후에 이 센서들에 대한 회로도 그 다음에 제어 이거를 아두이노로 조금씩 이렇게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책은 앞에 1장은 주로 센서의 기초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오버랩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버랩 되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쭉 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센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장에서는 센서의 정의, 그다음에 센서 시스템, 그다음에 센서의 기본 특성, 센서의 분류, 센서화 시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센서 외에 각각 다양한 용어 정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동작, 기본 동작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 용어들 정의하는 거를 좀 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서는 주로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외부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소재다. 정의를 하자면. 그리고 검출하고자 하는 양, 그 다음에 특성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고요. 변화에 이용하는 현상은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입력 에너지는 다양하죠. 복사, 역학, 열, 자기, 화학 다양하고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수단인 경우와 화학적인 수단, 생물학적인 수단으로 분류해서 센서를 만들게 되고 그거에 각각의 센서는 출력 신호를 전기 신호로 출력을 하게 된다. 물론 전기의 신호는 뭐 주파수가 됐던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던 그런 변이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